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우리의 선장, 우리들의 영원한 스폰서, 애터미의 젠틀맨이신 주진환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단장님 나오실 때 반갑게 제스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타 주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늘 6주 마지막 주차죠.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다 마치게 돼서 또 그것도 굉장히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다들 뭐 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제가 물어보고 또 답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마이크를 키면서 그런 어떤 문단만 되면 괜찮은데 막 여러 가지 막 소리가 같이 들어와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이라 그럴까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저도 좀 약간은 쑥스러워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잘 듣고 계신가. 여기 앞에 한 5분 정도 표정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표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쑥스럽고 적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 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애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즐겨 듣고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애터미 사업 초창기에는 저 노래를 들으면서 각오를 다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는 이제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 항상 이 뭐 누구한테 자기가 어떤 여러분이 겪는 일을 저도 다 이제 겪었다고 이렇게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뭐 말만 들어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비웃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아마 인순이 씨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인순이 씨는 여러분 알다시피 혼혈이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 굉장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분이라서 참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데 사실은 우리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저 노래를 들으면 이제 느끼는 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땐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뭐 집에 와서 뭐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와이프한테 애한테도 얘기할 수 없죠. 제가 밖에서 어떤 겪은 일들이라든가 진행하는 일들이 어떤 제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그렇죠. 그렇다고 뭐 스폰서한테 저는 뭐 스폰서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뭐 그런 나이도 이미 들었고요. 50이 넘어서 누구한테 가서 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럴 때 이런 노래들이 이번 6주에 들은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를 위로해주고 요즘은 좀 덜 듣지만 그래도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과거에. 오늘 이제 또 들을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제 기억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그런 노래와 연상 같이 연관되어서 옛날에 제가 어떤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뭐 겪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다시 이렇게 다 떠오르거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강의보다 어떤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왜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에 보면 어, 그뭐 좋은 모임은 아니겠죠.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원탁 이렇게 원으로 둘러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어떻고 슬프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들어주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이 좀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을 같이 공유하면 쉐어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후련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스피치 할 때 그런 얘기를 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제가 떠오르는 게, 아까 이제 저는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뭐, 뭐, 자랑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진급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거의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기 직전에 인사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인사부 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요새 뭐 핵심 관계자 이런 말 좋아해요. 근데 정치계에서 핵심 관계자, 핵심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제 그런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제일 중요하죠. 삼성으로 말하면 비서실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인사부로 가서 팀장을 하는데, 웬만한 지점장들도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점장 밑에 뭐 대리나 사실 뭐 차장들은 전화도 잘 못하죠. 평상시도 제가 워낙에 이제 잘 나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잘 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인사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전화도 못 걸던 사람들도 많아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워했죠.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표정이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이런 표정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너 나 굉장히 너 잘난 척했지, 너 뭐 그래 잘난 척 하더니 이제는 보니까 뭐 완전히 이러고 다니네, 뭐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뭐 이런 표정.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좀 은행에서도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냥 잘렸으면, 아 저런 뭐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잘려갖고 저렇게 나가더니 결국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왔다 갔다 하네, 다른 게 아니라 이랬으면 뭐 저도 뭐 그래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좋은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못 붙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가서 제품을 얘기하고 이 사업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뭐 상당히 좀 제 느낌에는 굉장히 함부로 대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때. 근데 뭐 제가 이제 택한 길이니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런 일이 많이 떠오르고, 약간 그런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런 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방에 이제 정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해외도 많이 다녔지만 저기 저 순천, 여수, 목포서부터 부산, 거제도까지, 속초서부터 뭐 이 강릉, 묵호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에어컨 사업 하면서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먼 지방 창원이나 저기 어디 여수 이런 데는요, 밤에 늦게 이제 그때는 사업 설명을 그냥 어디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서 그냥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시에 누구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밤 10시에 하는 거고, 그러면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는 차편이 기차가 이제 끊겨 갖고 차를 타고 갈 수는 없는 데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제가 찜질방에서 몇 번을 이렇게 자면서 느낀 게, 계속 내가 이렇게 방해하면서 찜질방에 자고 올라가면 내가 생명이 단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찜질방에서 참 어떤 좀 뭐랄까 색다른 일을 제가 알게 됐는데, 밤에 늦은 시간에 여성분들이 가방을 하나 큰 걸 들고 아기를 업고, 혹은 둘일 때는 하나를 업고 하나를 끌고 아니면 두 손에 잡고 찜질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 들어오나, 더군다나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봤더니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이제 찜질방을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제일 싸니까. 이제 그 찜질방이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찜질방에 싸서 또 갔었고,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할 때 저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죠. 뭐 차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밥값에다가 뭐 엄청 제가 볼 때는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는 없어요. 제 각오가 그랬어요. 근데 돈 벌기 전까지는, 애터미에서 돈 벌기 전까지는 집에서 돈 안 갖다 쓴다. 그게 제 이제 신조같이. 그래서 그냥 찜질방에서 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성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참 굉장히 측은하고, 어떻게 보면 참, 뭐 그분은 원치 않으시겠지만 좀 동정심도 가고, 막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은 항상 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저히 이제 찜질방에서 계속 자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심야 버스를 타고 돌아왔어요. 이 심야 버스를 내가 하도 많이 타서 그때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게 그때 심야 버스를 하도 많이 타서 제가 이 심야 버스 의자가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허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뭐 5시간씩 4시간씩 막 맨날 타니까 일주일에 뭐 거의 뭐 한 번, 두 번을 꼭 타니까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때. 몇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저기는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반포 터미널에 새벽에 한 4시나 5시에 내려요. 내리면 이제 제가 분당 살 때거든요. 분당에서 제가 한 10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반포에서 택시를 타면 그냥 분당에 갑니다. 차는 없고 전철도 없고 그 시간이니까 4시 반일 때는 차가 없어요. 택시 외에는. 근데 주머니에 뭐 택시 탈 돈은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택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기다렸다가 전철역에서 반포 터미널역이죠. 거기서 기다렸다가 전철을 타고 어디더라 저기 강남에 와서 분당선을 갈아타고 제가 삼성역 옆에 있던 저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철을 다 안 타니까 역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타고 분당선을 타고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이 전철이 새벽에 한 5시 반 돼 이제 와요. 종점에서는 더 일찍 출발하지만 이제 그 반포에 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1시간 반, 어떨 땐 2시간까지도 그 반포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의자에 있을 때는 의자 있고 없으면 그냥 세멘트 바닥에 그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내가 뭐 대단한 직장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죽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신문 보면서 직장생활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새벽에 거기 앉아있을 때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거 맞는 건가? 정말 내가 이게 하는 게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집에 가보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자고 있죠. 쿨쿨. 예, 왜냐면 새벽이니까. 그렇죠? 뭐 어디 잘 갔다 왔어 그러는데 이제 제가 잘 갔다 왔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잘 갔다 온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제 그때 들고 했는데 그런 기억도 있었고 나중에 차를 좀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졸다가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디더라 서울에 거기 나와서 이제 저기쯤 오면 천안쯤 오면 이제 마음인 거예요. 천안 상거리 그 휴게소에 오면 이제 거의 서울 가까워졌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다가 근데 그 이제 휴게소에 올라가서 잠을 조금만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잔다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환한 거예요. 밤중에 제가 잠깐 쉬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아침 해가 다 뜨도록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휴게소에서 아침 8시 7시 돼갖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그때 오고 이제 그랬던 기억. 그다음에 사람 만나면서 약간 그 어떤 시니컬한 어떤 그 표정들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은 뭐 수도 없이 겪은 일이죠.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노래도 제가 그렇게 그럴 때 제가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어떤 제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가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겪는 일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이제 추억으로 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한테 그런 표정을 날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는 근데 성격상 누가 저를 부러워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그런 남의 표정이나 남의 시선, 남의 생각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같으면 애터미를 안 했겠죠. 원래 그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길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이제 부러워하고 참 잘된 선택이라고 지금 와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그리고 모이면 제가 없을 때 모이면 주진환이가 지금 성공했대 뭐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또 한다 그래요. 그래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진 않죠. 예,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하시면서 이건 뭐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실 것도 많고 또 추억으로 떠올릴 일도 많죠. 만약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나도 겪지 않으신다면 그러지 않고 성공하는 분은 없겠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뭐 얘기거리도 없죠 사실은. 제가 그냥 쭉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쭉 잘 돼갖고 쭉쭉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뭐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겪는 일들도 또 애터미 성공을 떠나서 인생에서도 겪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생을 좀 이렇게 더 멋지게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넓게 인생을 폭넓게 사는 게 아닌가. 너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옛날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승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완승이다. 그러니까 완승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그냥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패전보다는 낫지만 근데 진짜 좋은 승리는 뭐냐면 신승이라고 그랬어요. 신승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초를 겪으면서 이기는 거. 그게 진짜 값진 승리라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의 성공이 그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오늘도 뭐 팜플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죠. 힘들죠. 근데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초지일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어려움이 아닌 게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쿨이 6주인데요. 사실은 이런 6주 마지막 주에는 뭐 강의를 심각하게 하는 것보단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하는 시간이 더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정해진 과정의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6주 과정을 마치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2021년 12월 말에. 그렇죠. 마지막 주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거의. 네, 그렇죠. 다음 주가 있지만 거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또 성공수를 마친다는 것은 2021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미리 또 까먹게 되요. 저는 뭐 하다 보면 맨날 까먹어요.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그 본부장님들 또 우리 오늘 뭐 최준 국장님 새로 국장하셨죠? 멋있죠. 젠틀 하신 우리 최준. 저는 젠틀맨이란 애터미의 젠틀맨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젠틀맨이란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불러주시려면 애터미의 미남 이렇게 불러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안 보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막 웃으시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우리 그 본부장님들, 국장님들이 정말 사회도 봐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전 준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근데 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뒤에는 또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스폰서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런 강의에 안내해주시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출석하시고 참여하시도록 여러 가지로 아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 이제 무사히 이렇게 6주까지 하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멤버십을 키우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 어떤 자신 및 사업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죠. 자신과 우리의 사업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점검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과정도 역시 그 사업 준비 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5주, 6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5주에 이제 리더십, 뭐 스폰서십, 파트너십 말씀드렸고요. 이번 6주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종합편이다. 여러분이 꼭 성장을 위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모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사업은 혼자서는 뭐 세일즈 마스터를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 다이아몬드 마스터, 뭐 샤론 로즈 마스터를 혼자 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파트너가 생기고 또 조직을 만들고 멤버십을 키워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성공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리더 클럽, 로얄 클럽에 이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목을 멤버십을 키우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멤버십을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업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격을 잘 아셔야지만 멤버십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자기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멤버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멤버십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굳이 이런 제목을 가져와냐면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처음 접할 때 싸고 좋다는 제품, 싸고 좋은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애터미를 접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세미나를 가보면 싸고 좋은 제품 전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전체로 보면 부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성공하는데 싸고 좋은 제품을 그냥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그 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가 계신 것 같아서 좀 제가 그 생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그런 싸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드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애터미 사업의 성격의 첫 번째가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소비자 싸고 좋은 제품을 전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매개체일 수 있어요. 매개체. 사실은 우리보다 안 좋은 제품 A사,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보다 비싸죠. 좋긴 좋지만 품질도 우리보다는 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람은 객관적이니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비싼 건 분명하죠. 그런 제품 가지고 저는 옛날에 누워서 그걸 보냈을 때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그걸로는 성공 못한다. 근데 거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매출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제품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쪽에 성공하시는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잘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 키우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베트남의 그 축구 감독을 한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죠. 그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님께서 하신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죠. 이 박항서 감독이 감독을 잘하신 건데 감독을 잘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면은 결국은 선수들을 잘 키워냈다는 뜻이에요. 역량을 잘 키우고 선수들로 하여금 잘 뛰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좋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위권에 못 갔던 베트남이 뭐 우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대부분 좀 비슷한데 우리 애터미 사업도 소비자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이제 후원이죠, 후원. 영어로는 raising이라고 그래요, raising. 그래서 raising이란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아이들 키울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raising한다, raising babies. 그런 말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아기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또 리더십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리더가 돼야 된다. 다 어떻게 보면 다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첫째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애터미 사업은 개인의 힘이 아니고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 자, 보통 사람,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재능이 보통인 사람들, 특별한 재능이 없고 보통 사람들은 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으로 들어가면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의 힘으로 성공한다는 그런 말 뒤에는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조직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니까 혼자서는 성공 못하는 사람도 조직의 다른 사람의 도움, 팀의 도움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 애터미 사업이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조직으로 들어갔는데 조직을 망쳐요. 그래서 맨날 남의 험담을 하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남 잘되면 시기하고 맨날 가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스폰서 깎아내리고 파트너들한테는 또 파트너에 대해서는 뒤에서 불만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은 조직으로 들어갔지만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성공 못하고 그 조직조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맞지만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것이 팀워크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팀워크로. 그러니까 팀워크가 없으면 조직이 힘이 발휘가 안 되고 조직이 힘이 발휘 못 되면 나는 조직에 들어가봐야 성공 못하는 거죠. 조직에서 팀워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희생과 봉사, 배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사회학자가 요새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공황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 좋은 얘기니까 신문에서 별로 안 나오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와 뭐 정신질환. 이 정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단순 정신병이 아니고 어떤 경쟁에서 느끼는 부담감, 또 막 여기저기서 빨리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성장하는데 본인은 못하는, 요즘 젊은 20대가 또 그러잖아요. 뭐 옆에서는 뭐 비트코인으로 뭘 벌었다, 뭐 얼마를 상속을 받았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러는데 본인은 지금 뭐 진짜 그야말로 뭐 그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상실감이 크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딱 정신병으로 갈 수 없지만 어떤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회가 지금 많이 그렇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로 우리나라 사회가 팀워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져 있죠, 지금. 빈부 갈등, 뭐 정치적인 갈등, 지방 갈등 해갖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정도 많고 그런 사회 같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제가 정치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데까지는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팀만큼은 잘 뭉쳐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어떤 전체 팀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팀워크가 생기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좋은 팀워크를 가진 조직 안으로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다. 두 번째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생겼죠. 그룹이 생겼는데 일단 그렇게 모였을 때를 우리는 혼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떤 그룹이든지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어떤 단결된 일치한 어떤 모습을 못 보이면 우리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오합지졸. 오합지졸도 장군 한 명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목표, 하나의 체제, 하나의 훈련으로 가면 그것을 정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예병이 되면 오합지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그리스 신화인지 사실 역사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병사 300명이 페르시아군 뭐 수천 명을 물리쳤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300명은 완전히 이제 아주 정예병, 정말 잘 훈련된 하나의 목표 의식과 정말 한 몸같이 뭉쳐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페르시아군은 왕명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왔긴 왔지만 별로 그렇게 자기 어떤 통일된 목표나 지향점이 없는 오합지졸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합지졸.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제 300명이 이겼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뛰어난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애터미 사업은 뭐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부 모인 구성원들이, 이 그룹원들이 다 일치돼서 성공의 8단계대로 A과대로 하면요, 폭발적인 힘이 생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누구든지 보면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의 8단계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A과를 하고 책을 읽고 미팅에 참석하면 새로운 분들도 다 누구든지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런 조직은 계속 흡수력이 생기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체제를 계속 통일된 모습, 합해진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만약에 시스템을 따라하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뭐 강의에서 시스템을 따라 하라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죠.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도 모르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팀워크가 생겨야 힘이 생기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멤버십을 키우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사업의 성격에 네 가지를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멤버십을 키우려면 첫 번째가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 사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 멤버십을 키우려면 반드시 역량이 필요해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량의 단계는 본인이 아는 단계, 전달할 수 있는 단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 예를 들면서 사업 설명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파트너를 위해서.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파트너를 위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절대 못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저는 그런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머릿속에서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교환을 만들어서 과제물 나갔잖아요. 교환 만들어서 이래서 녹음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아무리 강의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래 가사 외우듯이 10번 정도 연습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성의를 안 하고 조금만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귀찮으면 안 해. 그리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걸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막 강의가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강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강의. 우왕좌왕 강의.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파트너가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그분 아시죠? 뭐예요 그러면? 그분 강의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 강의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딱 제 파트너인데.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은 재능하고 달라서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만 역량은 훈련과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십을 키우는 것도 내가 역량을 얼마만큼 키우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처음부터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왔는데 이런 걸 다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뭐 집에서 살림하다 전업주부로 나왔다 하더라도 애텀에서 성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능으로 하라는 일을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과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꾸준한 노력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을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양이에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양, 그것을 계속 키운다는 거죠. 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도 반드시 키워야 되는 일이에요. 스폰서십이죠, 그게. 스폰서로서 가져야 될 생각, 자세 이런 게 스폰서십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맨날 파트너십만 얘기해요. 파트너가 어떻게 해야 되고 파트너가 스폰서에 감사해야 돼. 이런데 어찌 보면 집에서 스폰서가 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스폰서십이 파트너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갖춰야 될 자세, 생각, 역량 이런 것들이 스폰서십인데 그래서 꼭 역량에 대한 그런 노력과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멤버십을 키우려면. 그래서 1주차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식, 스킬,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역량의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멤버십을 키우려면 사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책도 읽으시는 것도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훈련이에요.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강의 내용이 별로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애텀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소비 전달 좀 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끝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저 처음에 했던 사업 설명에서 10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사업 설명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릇도 커지고 저도 물론 요새는 눈이 안 좋아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30대, 40대 이런 분들, 50대까지는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멤버십을 풀려면 첫 번째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사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급 성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요번에 12월 때는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직급을 핀을 가셨죠. 본부장님도 가시고 뭐 총장님도 가시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세 번째 멤버십을 통해서 직급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잘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건데, 이 직급을 성장한다는 것은, 직급을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직급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파트너 사장님한테 사업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보여주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리더 클럽에 가기 위해서는 한 뭐 스타 정도를, 스타 마스터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을, 그러니까 뭐 판매사도 리더 클럽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판매사 250만만 계속 맞아서는 못 갈 거예요. 아마 리더 클럽에 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파트너들이 리더 클럽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말로는 리더 클럽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실감을 못 느끼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리더 클럽에 실제 들어가면 파트너분들이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외국 분들을 미팅을 했는데 거기 스폰서 사장님이 이제 승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쁘냐 하면은 스피치를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조금 하고 이제 스피치를 하시는데 그 스폰서님이 거기에 리더죠. 그 그룹에 그분이 파트너들한테 자기 파트너들한테 자기가 애터미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승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참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참 좋은 말씀이시다. 본인이 가서 기쁘다는 것도 기쁘겠지만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화답을 하듯이 남자 파트너 사장님이 세일즈 마스터를 가셨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스폰서가 승급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자신을 얻었다.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다. 딱 그 얘기예요. 이게 직급 성장을 한다는 것은 파트너들한테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자, 그렇게 돼야지 멤버십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급 성장을 안 하고 직급을 안 가면요, 멤버십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보지 않고는 잘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자분한테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반지 안 갖다 주고 뭐 이러면 이게 뭐 표식을 안 주면요, 여자분들이 잘 이게 좀 실감나게 못 느끼실 거예요.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막 선물도 하고 뭐 향수도 갖다 주고 그럴 때마다 사랑해 뭐 반지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표야 이렇게 여자분들이 확신이 생기지, 이 사람이 뭐 몇 년을 만났는데 꽃 한 송이도 안 갖다 주면서 맨날 사랑한다 그래. 예. 그러면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짜 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나 꽃 한 송이도 못 산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말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서 굉장히 큰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급 성장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꿈이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직급을 갈 수 있죠. 목표 자체가 직급이죠. 판매, 세일즈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 마스터. 그래서 반드시 꿈을 여러분이 정하시고 인생 시나리오에 적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를 제가 꼭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꿈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정하시고, 이건 뭐 늘 우리 사회에서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직급에서 세일즈 마스터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우리 애터미의 생존의 첫 발걸음이에요. 생존의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보여요. 보통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되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본인을 위해서 생존의 단계에 진입했다. 그 다음에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면 이제 대부분 샤론 로즈 마스터나 스타 마스터인데 그런 단계는 성공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공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생존의 첫 단계라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성공의 첫 단계예요. 그렇죠. 성공의 첫 단계. 거의 리더 클럽을 곧 들어가는 그런 단계죠. 일단 리더 클럽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연봉이 1억에 가까워지는데 리더 클럽이 1억이죠. 근데 사회에서는 1억 받으려면 20년 걸리거든요.
요즘은 좀 빨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년, 4년, 뭐 5년 만에 이렇게 리더 클럽에 들어간다면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봉 1억이 옛날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연봉 1억인 공급생활자가 91만 명이래요. 한국에. 많지 않더라고요. 연봉 1억 이상인 공급생활자가 91만 명.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오토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정도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직급 성장을 못한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직급 성장을 못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직급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 나 자신한테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직급을 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직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성공에 대한 의지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꿈과 목표도 약하다.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뭐 리더 클럽을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의지는 말보다는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그렇죠? 목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 또 하나는 행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말로 입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 행동을 못 움직이는 행동력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자, 이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팀하고 맞물리는데 리더의 그 리더십이 결여가 부족하면 팀에서 역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팀으로 보면 내 그룹 팀으로 보면 이유가 뭐냐면 팀워크가 부족하고 팀 역량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잘 뭉치지 못해. 누가 뭐 스폰서가 직급을 간다 한다도 이 파트너들이 일부는 뭐 같이 가려고 하지만 4명이 필요하잖아요. 직급을 가려면. 근데 4명 중에서 반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머지 반은 아니 뭐 도와주시면 가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그냥 아 난 저 사람 팀 가는 건 못 봐, 또는 못 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그건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행위는 본인 자신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하죠.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자. 그게 이제 애터미에서는요 너 살고 나 살자로 바꾸셔야 돼요. 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옛날에 굉장히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많은 거 먹을 거 놔두고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부족한 경우에 이 승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승급을 못하면 파트너도 승급이 안 되죠. 다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는 좋은데 역량이 부족해요. 팀 역량이 부족해. 리더십도 부족하고 파트너십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역량이 부족해요. 그냥 전부 그냥 으쌰으쌰 이건 잘해. 그냥 형님 이번에 가셔야죠. 그리고 뭐 부를 때도 뭐 스폰서님 안 불러요. 김 임페리얼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왜 그래 이 크라운님 뭐 이렇게 서로 뭐 엄청 죽은 잘 맞아. 그런데 역량은 없어. 예. 실제로는 이제 뭐 세일즈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 할 역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만약에 내 파트너들이나 내가 뭔가 승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직급 성장을 못한다면. 다시 보면은 개인으로 볼 때는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행동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본다면 팀워크가 부족하거나 팀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자신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을 계속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가져갈 때 개선될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승급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애터미 임페리얼 분들이 완벽해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임페리얼 가죠.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완벽해서 크라운에 온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잘 해나가려고 노력은 계속 해온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조금 그렇죠. 이제 멤버십을 키우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멤버십을 키우려면은 제목이 그거였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사업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사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급 성장을 해야 된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조직관리 일반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의 일반 사항.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생장점이 중요해요. 생장점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바이너리니까 두 라인이잖아요. 근데 두 라인인데 생장점이라는 게 어디냐면 두 라인의 끝이에요. 요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끝을 생장점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 손가락 쓰는 거 보면 완전한 이제 라떼 세대, 아주 아날로그 세대의 정형이죠. 예. 참 아까 그 뭐 우리 최준 국장님이 그 강의 우리 시작하기 전에 틀어준 거 보면은 웬 젊은 분이 나와서 뭐 인문학 강의 하시는데 엄청 도표도 많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도표를 많이 쓰면요 효과 별로 없어요. 예. 그거 뭐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좋은 강의는 아니고 좋은 강의는 말로 하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가 많아요. 예, 저처럼. 저는 강의를 잘 못하지만 김창옥 씨라고 있죠. 김창옥 씨. 아시나요? 김창옥이 맞죠? 김창옥 씨 맞죠? 맞나요? 맞죠? 이름이 다른가? 맞아요. 예. 그분은 그런 도표 같은 거 안 쓰고 말로만 하죠. 거의. 근데 아주 들어보면 정말 참 좋은 강의다. 야, 저 정도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참 저렇게 강의 잘했으면 참 좋겠다. 말투며 액션이며 그렇죠. 도표 하나도 안 쓰고. 예.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도표를 써야 되는데 천만다행어서 손가락 있잖아요. 바이너리, 두 라인 그렇죠. 이렇게 딱 있어요. 브레이크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거. 쫙쫙쫙쫙. 힘들죠. 브레이크 웨이는. 바이너리는 쉽죠. 이렇게 두 라인. 그런데 이 브레이크 웨이는 옆으로 쭉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너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생장점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라이브 포인트라 그래요. 생장점. 식물로 말하면 나무로 하면 뿌리죠. 여기가.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뿌리가 멈추면 죽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조직을 관리하실 때 항상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생장점이 살아있느냐, 이게 내려가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파트너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셔야 돼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 왜 안 내려가느냐? 우리가 같이 이걸 힘을 합쳐서 내려가야 된다. 왜냐면 바이너리는 참 애매해서 누가 두 라인을 하느냐가 참 맨날 뭐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한 라인인데 아니 무슨 스폰서가 심도 아니고 어떻게 한 라인을 계속 내려가요. 그런 스폰서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애터미를.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없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예 스폰서가 한 라인 그런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본인이 두 라인을 하는 건데 어쨌든 팀워크이니까 같이 두 라인을 한다고 봤을 때 안 내려간다고 하면은 팀원들과 함께 이 안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모셔 대책도 세우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이거 한 라인 스폰서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일도 모르는 분이에요. 애터미 사업에 일도 모르는 분이다. 일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장점을 꼭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장점에서 중요한 건 그러면 내려가는데 뭘 해야 되냐. 판매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이 영상. 판매사. 그래서 이 판매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이 라인 전체가 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아직 판매사가 아닌데 무슨 판매사를 만드냐 그러시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 본인보다 판매사를 가시고 이제 판매사 가신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시고 샤론 로즈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밑에서 판매사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어디서 만드냐. 가능하면 밑에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밑에서. 그래서 꼭 맨 밑이라기보다는 요 언저리에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쉐어해서 탄력을 받게끔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생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소비자로도 계속 만들어서 붙여야 돼요. 저는 뭐 사업자는 잘 이렇게 계속 못 내려도 소비자 붙이는 거, 소비자를 내리는 건 잘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드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안 쓰면 제가 그냥 또 전달해서 사서 그 아이디로 사서 또 올려. 그러면 위에 있는 파트너들은 실적이 올라오니까 또 밑에 소비자가 계속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제가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살아있도록 하라.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뎁스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조직 관리에서. 드라이빙 뎁스는 뭐냐면 드라이빙이라는 게 운전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몰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몰아간다. 뭘 몰아가? 뎁스를. 뎁스를 계속 몰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드라이빙 뎁스라 그래요. 네트워크 용어죠. 제가 볼 때는 아메에서 처음 나온 말일 거예요. 드라이빙 뎁스. 그런데 그러니까 뿌리가 멈추면 안 되듯이 계속 살아나가는데 내 아는 인맥만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파트너의 인맥을 찾아서 계속 내려간 걸 특별히 드라이빙 뎁스라고 해요. 내 인맥이 아니고 파트너들의 인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 파트너한테 명단을 작성하게 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 컨택도 하잖아요. 그 사업자 같이 이제 파트너랑 같이 가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행위를 드라이빙 뎁스라고 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스폰서분이 실제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팀장이신데 같이 가셔요. 같이 가시는데 꼭 문 앞에서 이제 거기서 혼자 들어가라 그래요. 파트너한테. 자,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건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파트너가 들어갔다 나오면 뒤에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나오죠. 같이 들어가서 안 되더라도 두 분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올 때 파트너가 힘이 빠지면 스폰서가 뭐 얘기를 해요. 아우, 저 사람은 저 내가 볼 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가지고 어차피 안 되겠는데 한 10번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유, 이건 안 돼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파트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예? 둘이 뭔가 잘못해서 안 됐다 하더라도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우,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사람이네. 저거는 뭐 누가 와도 안 돼요. 예, 저건 저 회장님이 와도 안 될 사람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다음에 또 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힘이 좀 파트너가 힘이 덜 빠지는데 혼자 들어갔다 나오면 뭐예요? 그냥 폭탄을 직접 이제 맞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 또 스폰서가 아니 가서 그것도 못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나는 뭐 옛날에 할 때는요 들어가면 딱 끝내줬어요. 제가 딱 움직이면 무조건 저는 뭐 단품 아니고 세트로 그렇게 앵기고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아주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막 자기 자랑을 또 해 거기서 이제. 그럼 이제 그건 뭐예요? 이제 엎친 데 덮친 데고요. 조금 유식한 용어로 하면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설상가상. 이제 그렇죠? 예. 설상가상. 예.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드라이빙 뎁스를 할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파트너랑 스폰서가 같이 가는데 동고동락이죠. 동고일학이 아니고 이고동락이구나. 즐거울 땐 같이 하고 힘든 일은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동고동락.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관리 일반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절대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나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은 제품이 싸고 좋아서 계속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업자도 사실 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좀 그렇죠. 그런데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절대 그만두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폰서들이 그걸 잘 못 지켜내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좀 힘이 빠져서 나가려고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힘이 빠져요.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장님 뭐 사업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뭐 이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예. 본인은 얘기하면서 금상첨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파트너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드바이스 해주네 금상첨화지. 근데 사실은 그건 금상첨화가 설상가상이죠. 예, 그렇죠. 오늘은 좀 어려운 한자를 막 쓰게 되는 것보다 강의가 좀 되는 날이네. 예. 여기까지. 제가 하는 한자는 거기까지. 예. 자,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별거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다 그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시면 반드시 멤버십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성공하신 분들도 특별히 뭔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법을 뭘 해갖고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 설사 본인이 뭐 비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냥 제품 싸고 좋은 거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 정도의 어떤 멤버십에 관리되는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멤버는 늘어난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6주차의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자신과 나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사업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죠. 그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늘 아주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나 애터미 사업 비전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하게라는 말이 붙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애터미 사업은 그냥 해볼 만한 사업, 뭐 이런 사업이 아니고 나의 생사를 가름하는 사업이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사업이다. 그 정도로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족한테 중요하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드리냐면 그만두시는 분은 이거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만두죠. 그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알고는 있는데 너무 약하게 알고 있어요. 네. 들어와서 애터미 제품 싸고 좋아 해볼 만한데 돈 좀 벌겠는데 그래서 시합을 하셔요. 사업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그건 굉장히 약한 비전이에요. 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 애터미 사업은 정말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사업이다. 내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려있고 내 자녀의 인생이 걸려있는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라고 정말 인지를 한다면 사업을 그만두겠어요? 웬만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 그만두죠.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의 비전으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했습니다.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진다. 죽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여러분들 겪는 걸 다 겪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업 성공 못하면 난 죽는 거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의 한 맺힌 그런 인생을 어떻게 내가 위로해드릴 수가 없다. 젊었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때 젊은 거죠. 지금 계산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게 50세 때시더라고요. 50세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하고 6살 차이 나시는데 어머니가 40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네. 언제까지? 제가 이 애터미 성공할 때까지. 무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애터미 성공 못하면 저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 한은 별거 아니에요. 또 고생한 만큼 좀 편하게 살자. 노후만큼은 좀 편하게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네. 그것조차도 해결 못한다면 제가 뭐 아들로서 살아서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 사업은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 그런 거예요. 뭐 여기서 뭐 24개국에 진출을 했다, 뭐 10년 만에 1조가 됐다, 뭐 플랫폼 사업이다, 인터넷 사업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뭐 수많은 성공자가 나온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전이고 나의 애터미 사업에 대한 나의 비전은 뭐냐면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내 가족의 미래가 걸려있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늘 정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애터미 사업 아니래도 그런 일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실패하고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쭉 다른 일을 알아보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이건 뭐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뭐 성격상 밥만 먹고 사는 걸 좋아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밥은 충분히 잘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은행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퇴직금도 받고 해서 뭐 굶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 성격이 제 생각이죠. 성격이지만 생각이 그러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 저한테는 절실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로서의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 뭐냐? 절실함, 간절함. 그게 그냥 비전이에요, 저한테는. 네. 영어에 fool's gold라는 말이 있어요. fool's gold. fool이라는 게 바보죠. 뭐 April Fool's Day 그러면 만우절 날이잖아요. 에프릴 4월에 바보들의 날, 만우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fool's gold라는 게 바보들의 금인데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빛 좋은 개살구.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월급 받고 감사하게 생활했지만 늘 이게 은행에서 화이트 칼라 넥타이면 어쩌고저쩌고 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나한테. 네?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보통 사람이 살아 생전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애터미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다. 더군다나 이나 코로나에다가 팬데믹에다가 뭐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빈부격차에다가 막 부동산 뭐. 자,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게. 또 뭐 어려움을 겪는 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도 많아요. 지금 당장은 아주 어렵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멋진 사업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분들이 듣거나 말거나 해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계속 알리셔야 됩니다. 이 비전을. 나는 애터미를 내가 이래서 하는 거야. 내 애터미 비전은 이런 거야.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터미가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안 되면 꽝이지 이게.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터미가? 100개 나라에 진출하고 10조를 한다고 쳐봐요. 나는 안 돼. 그럼 이 애터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하고 똑같은 거지. 국가에는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라고 보면은요. 나의 성공, 나의 절실함, 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변에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서 어렵죠. 꿈을 잃어가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꽉 차 있죠. 그런 분들한테 애터미를 알려야 된다. 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성공 못하면 어때요? 아니 실패도 좋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려줬는데 열심히 안 해. 성공을 못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없지. 알려는 줘야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조차도 못 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회조차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면 대부분 제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기회예요 저한테? 아무 기회도 아니죠 그건.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풀스코어 빚 좋은 개 살고. 네. 그런데 애터미는 그냥 제가 현재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오랫동안 평생 상속까지 되고. 그렇죠? 정말 해볼 만한 일이죠. 이걸 누구한테든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자, 그런 비전을 내가 정말 인지하고 있는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절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아까도 얘기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시각화. 반드시 시각화를 하시고요. 목표를 정해서 항상 쪽지에다 적어서 수첩이고 어딘가 적어놓고 늘 눈에 보이는 데 갖다 놓으셔야 돼요. 보이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화를 하고 글로 적어서 보면요. 그걸 내가 믿게 돼요.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어놓고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금방 까먹어버려요. 희미해져요, 이게. 네.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 있죠. 그건 뭐냐면 원래 사람이 멀어지면 정도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 왜 연예인들이 이런 말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를 해. 그러고서 조금 있으면 헤어졌다 그래. 그 헤어진 이유가 뭐냐 보면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게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보지 못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보지 못하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시각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글로 적었는데 여러분이 그 글로 적은 걸 맨날 보세요. 맨날 보더라도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차나 집을 보는 거하고 거기다 집을 썼어요. 몇 평 아파트 쭉 그거하고 효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남녀관계를 제가 잘 표현하는데 금방 이해가 되기 쉬워서 그래요.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데 막 묘사를 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막 학력 어쩌고. 그래서 줬어요. 그거하고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거 어느 쪽에도 임팩이 강해요? 사진이 훨씬 강하죠. 그럼 물어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꿈과 목표를 이렇게 늘 유지하시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점검이라 했어요. 점검.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표를 세우고 이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주에 6주차에 하는 얘기는
나와 내 자신과 내 사업에 대한 점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검. 점검은 뭐 하냐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시각을 해서 붙였다. 그럼 진짜 꿈에 대한 거는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시각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기한을 세우지 않고 안 붙여놨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점검해 봤을 때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 및 사업에 대한 점검을 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겁니다, 점검은. 누가 점검을 한다는게 여러분 스폰서가 가서 집에 가서 보고, 시가가 됐네, 동그라미. 뭐 이건 안 됐네, X. 이게 아니고, 전부 내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늘 가지고 있는가. Always. Always. 네. Do I confident in my success? Always. 영어로 한다면 내가 내 성공을 항상 always 믿고 있는가? Believe in. confident. 확신하고 있는가? 그 뜻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그걸 해봐야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지금 좀 뭔가 잘 없어지고 마음속으로는 좀 불안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제 뭔가 여러분이 뭘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데 내가 막 자신감이 충만해요. 난 늘 할 수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자신감을 다시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차에 탔을 때나 집에 있을 때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난 나 자신을 믿는다. 계속 외쳤어요, 제가. 끊임없이 막 외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요, 이게 희한하게도 막 힘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그게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강해져요, 점점.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여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들으면 진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로 계속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좋아하나? 그렇죠? 근데 비록 말이라도 계속하면 확신이 생겨요. 우리 성공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내가 외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그걸 이제 받아들여요.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같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나와 뇌의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뇌도 점점 그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계속 말을 하면 이 귀로 들어가서 뇌에서 그게 생각이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여자 배우가 한국 배우입니다.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오래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오디션을 갔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본인은 연기를 계속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오디션마다 떨어지니까 이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오디션에 갔는데 이제 드디어 수백 번째 오디션에서 붙었어요. 근데 감독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눈치를 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자신감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슬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있을 땐 센스라 그러고요. 센스, 감각적이다. 센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눈치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센스가 아니고. 센스가 빠르다 그러잖아요. 알아채는 게 빠르죠. 그거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뭘 잘 알아채다고 표현을 해요. 센스가 있네.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눈치 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느꼈다.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어쨌든 오디션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타가 됐어요. 이분이. 유명한 스타 얘기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를 하더라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다 그래요. 아까 그 여자 배우처럼.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다시 되잡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나를 끌어당겨서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외치는 게 굉장히 저한테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거울을 봐냐면 자기가 눈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눈을 피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참 싫어요. 얘기할 때 자꾸 눈을 옆으로 돌리고 안 보고 안 마주치고 자꾸 눈을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한다,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원래 체질적으로 눈이 막 돌아간다 이런 분인데 그러면 빼고 왜냐면 머릿속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 자신이 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 내가 실제로 내가 눈을 맞춰야 돼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울이 좋아요. 내가 내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 자기가 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늘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신감은 있는데 맨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어 사람이. 시들시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맨날. 실제 마음속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열정이 없으면요. 이게 그룹을 끌고 가고 조직원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컨택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생겨요. 여러분. 열정. 열정이라는 건 영어로는 인슈지아즘이죠. 정열. 막 뜨거운 기운 이런 게 열정이잖아요. 뜨거움. 네. 그래서 이 뜨거움이라는 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예, 뭐라 그랬어요? 은단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런 시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식은 다 타버린 연단째는 아니지. 예, 내가 성공에 대한 그런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요. 분명히 꿈과 목표가 있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열정이 없어 보이고 시들시들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늘 막 열정이 막 넘쳐 흐르는 사람. 그래서 파트너가 옆에 오면 파트너가 좀 이렇게 식어서 오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이 스폰서인 내 옆에 오면 같이 열정이 확 옮겨붙으면서 얘가 뜨거워져야 돼요. 이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파트너가 옆에 왔는데 스폰서 옆에 왔는데 더 식는다든지 더 식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뜨겁게 대표주질 못한다면 본인이 어떤 그 스폰서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 열정이 항상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한 그루의 꽃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꽃나무라고 본다면 우리 꽃을 피우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꽃을 피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꽃을 피운다. 그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꽃이 특히 봄에 피는 벚꽃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15도가 돼야지 펴요. 희한하게도 평균 기온이. 그래서 어떤 해에는 평균 기온 15도가 좀 늦게 되고 어떤 해는 빨리 되면요. 이 꽃 피는 시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그루 나무 꽃을 피워야 되는 나무인데 우리 몸 안의 온도가 15도가 돼야 돼요. 열정의 크기를 봤을 때 15도가 열정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 안의 열정이 14도에 머물잖아요. 그럼 꽃이 안 펴요. 우리 나라는 꽃나무에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13도, 14도까지 갔다가 꽃을 못 피우는 사람도 많아요. 꽃을 피우기 전 단계까지 갔다가 열정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라틴어 얘기를 좀 들었나요? 원래 라틴어로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인슈아지즘은 정렬인데 라틴어 원래 어원인 인슈아지즘의 어원인 엔토스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 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엔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왜 근데 그것이 엔슈지아즘이 됐느냐? 그러니까 즉 열정이 있으면 사람으로서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꿈과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같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가. 이거는 제가 몇 주차죠? 5주차가 아니고 4주차에서 말씀드렸죠. A코아에서 임계 질량을 얘기를 하고 임계점을 얘기를 했죠. 임계점이 뭐예요? 어떤 사물이 A에서 B로 바뀌는 점. 그렇죠? 뭐 비행기가 이륙한다든지 물이 100도에서 끄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계점에 가려면 임계 질량이 쌓여야 된다. 에너지가 쌓여야 된다. 에너지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에너지가 쌓이는데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임계점을 통했을 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임계점을 통과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보통 사람이 임계점을 통과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까지 가려면 내가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서
에너지가 쌓이고 질량이 쌓여야지만 임계점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습관론적으로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콜 한다든지 이럴 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점검표에다 적어서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행동을 하는가. 네. 띄엄띄엄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안 하는 것과 비슷한다거든요. 띄엄띄엄 하면. 손 없는 날 잡아서 컨택을 가는 거예요. 딱 꼽아보고 뭐 손이 있으면 뭐 아주 안 좋은 날은 안 가. 오늘 손이 없네. 오늘 좋은 날인데 뭐 이사 가듯이 컨택하러 간다든지 안 되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컨택하러 나갈 때는요. 시댁 가는 발걸음처럼 그냥 억지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시댁 가는 여자분들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그 시댁 가는 발걸음이 왜냐면 터덜터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발걸음. 저는 처갓집 갈 때도 좀 그랬어요. 저도 별로 안 가고 싶은 좀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장인 보는 게 좀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이 돼야지만 이게 매일매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댁 가는 일이 뭐 즐겁지가 않듯이 뭐 즐거운 분도 계시겠죠. 어떤 며느리 분들은 막 너무너무 즐거워 시아버지 시어머니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시댁 갈 때는 발걸음이 좀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행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의 점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A코어를 꾸준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이 점검표 중에서 여러분의 이제 매일매일 행동을 하는가, 역량을 키우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6주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미 사업을 좀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오늘 그 점검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생각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값지고 값어치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직이 있어서 뭐 어떤 규제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만약에 회사 같으면 월급을 주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화장실 가면 동그라미 치게 하죠. 이렇게 화장실 청소했다고. 그렇게 강제로 하게 하면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계속 규칙적으로 하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월급 받는 일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저 멀리 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규제하는 사람도 없고 강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이 값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은행에서의 임원보다도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크라운 마스터도 은행장보다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사회 얘기고 제 자신이 볼 때는 공급생활자로 출세하신 분들도 물론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강제하는 조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출근 안 하면 잘리죠?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만둔다 그러면 스폰서가 좀 뭐 애달아서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뭐 그만둔다 해서 뭐 그걸 무슨 뭐 제재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성공 안 해도 그만이고 누가 성공하라고 안 하면 너 죽여 뭐 이런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뭐 우리가 올해 안에 세일즈 마스터 6개월 안에 못 갑니다. 그럼 사형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 갈 거예요. 100%. 당신 앞으로 2년 안에 다이아몬드 못 가면 사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일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가치. 그래서 이 일이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비록 아직 돈은 못 벌어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나는 내 스스로 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강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계속 점검해 왔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우리 여기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예. 그렇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잘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스피치 하시겠죠? 하시는데 오늘 좀 그 본부장님들 중에서 우리 한두 분 좀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뭐 졸업식을 거창하게 하지는 못하죠. 옛날에 천원에서도 멋있을 때도 거창하게 한 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개근하신 분들도 뭐 책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그 우리 본부장님들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좀 축하의 스피치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야 맨날 늘 얘기하니까 저는 뭐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좀 우리 리더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리고 잠깐 이제 스피치 하시기 전에 좀 제가 부탁을 드릴 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자라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6주간 성공술 강의가 오늘부로 끝났는데요.